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TV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그 위선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은혁 편입니다. 마은혁이가 이제 오늘 오전에 첫 출근했어요. 첫 출근을.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냐면 취재진한테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념적 편향성이 질문하니까 그 문제는 이제 취임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가름한다. 취임사에서 이제 이미 했다. 뭐 이런 하겠다는 거, 취임사에서.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제 마은혁과 함께 이제 2명을 더 지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첫 출근이나 말씀 올리기는 어렵다. 조금 이게 숙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마은혁이 들어가면요. 헌재가 이제 새빨갛게 바뀔 겁니다. 완전히 우리법재판소 북한법 이렇게 빨갛게 헌재가 물들 거예요. 마은혁이 오늘은요. 이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재산 문제를 한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맞는지 한번 재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판결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죠. 판결은 이제 과거에 강기갑이가 민노당 열몇 명, 왜 민노당만 기소하느냐. 이거는 이제 공소기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인 거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탈북, 우리 인권단체 있잖아요. 탈북자들, 인권단체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탈북자들, 옛날에 보면 이제 넘어가지고 북한 인권하다 보면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아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성호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지성호 이분이 북한 인권단체 나우라는 게 북한 인권단체를 했는데 조금 이게 행정 규정을 잘 몰라서 후원금 받을 때 그때 그래가 검찰이 500만 원을 약식 구형했는데 500만 원을 이거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 한다고 벌금을 검찰 구형 500보다 4배나 많은 2천만 원을 때려버린 이게 마은혁이다. 이것만 봐도 이게 판사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가요. 노회찬이 있잖아요. 노회찬이가 드루킹에 돈 받은지 이래가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노회찬이 조문을 가가 노회찬이 그 전에 출판 기념회 노회찬에 대해서 판사가 정치 중립 있는 판사가 이제 노회찬에 대해서 30만 원 그것도 처음에 좀 부인했을 거예요. 30만 원 출판 기념회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게 정치 편향을 보였다. 근데 그때 노회찬이 출판 기념회에 후원금 내고 그때 경고 징계를 받았거든. 구두 경고. 근데 왜 경고만 받았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울먹여서 해명을 한 거죠. 마은혁이가 이제 2009년인가 아버지가 죽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마은혁이 부인이 돌아갈 때 노회찬이가 2번이나 왔다. 조문을.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서 내가 돈을 냈다. 노회찬이가 2번이나 조문 왔다라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마은혁이 부인이 돌아갔을 때 노회찬이가 조문을 왔다. 이런 식으로 울먹인 거죠. 이번 청문회 때 그거 봤잖아요. 마은혁이 청문회 할 때. 그러니까 마은혁이는 이제 부인이 2009년에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본인이 아마 재혼한 건 아니니까. 재혼하는 게 자랑이다.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인이 2009년에 돌아가시고 로스쿨 다니는 아들 하나를 같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고 재산이 얼마냐. 원래 이제 마은혁이 제가 처음 신림동에서 만났을 때 저보다 연수는 1년 후배예요. 마은혁이가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29기입니다. 원래는 대모만 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갑자기 공부하게 됐고 시험에 늦게 된 거죠. 29기예요. 그때 완전히 뭐 빚밖에 없는 알거지였습니다. 그렇죠. 뭐 매일 이게 노동운동 하는데 오히려 이게 돈이 있다는 게 이상하죠. 고향은 이제 강원도 시골이니까 돈이 있다는 게 이상하죠. 거의 뭐 빚밖에 없는 이게 진짜 알거지였어요. 처음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를 했고요. 보통 이게 맞벌이 한 것도 없고 뭐 상속받은 것도 이게 없는 걸로 거의 보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는 게 부인이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 애를 키우고 애 키우면 이게 뭐 가정부나 혼자 밥하고 이게 판사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꽤 들었을 걸로 추정이 되죠. 보통 경우. 왜 부인의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없으면 뭐 가정부라도 이게 들이가 밥도 하고 애 돌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생활비가. 그 판사 월급은요. 솔직히 첫 판사 2002년부터 했거든. 만에 20년. 그러면 이게 그 판사 월급 알다시피 공무원입니다. 보통 이게 한 5, 6천 처음에 그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판사, 검사만 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리게 처가댁이나 뭐 결혼 판검사니까 이게 좀 부잣집에 장가가면 도움받는 이런 게 분도 제주에 많아요. 아니면 이게 뭐 부인이 뭐 의사라거나 뭐 이렇게 같이 법조인 변호사도 있고 혼자 남편 혼자 판사 월급만 애 키우고 살아가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마흔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주의 노동운동 완전히 공산주의까지 주장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문영배가 전재산, 내 재산이 청문할 때 4억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3억이라고 미안합니다. 이런 게 쇼한 거 어제 제가 방송을 문영배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마흔의 재산을 정밀 분석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마흔이기가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흔이기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판사들이 인사이동 막 다니니까 집은 필요 없는가 봐. 주로 이제 전세로 아마 사는데 그것도 전세 보증금은 현금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현금을 걸어놔야 되잖아. 그래서 마흔이기가 신고한 재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15억 551만 원, 15억이 약간 넘습니다. 신고재산입니다. 신고재산이에요, 신고. 15억이 넘는다. 15억이. 근데요, 그보다 더 깜짝 놀란 거는요, 예금이 7억 2,570만 원입니다. 예금이 7억 2,570만 원. 그리고 이제 과천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2년마다 이게 전국 옮겨 다니고 뭐 부인도 없고 하니까 애하고 그런가 봐. 그것도 이게 예금, 현금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모아가. 그것도 이게 돈이죠. 그게 5억 3천만 원이다. 5억 3천만 원이다. 이 외에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고성군의 토지 등이었다. 고성군은 이게 고향이니까 토지가 이해되는데 과천에 토지가 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과천에 왜 토지를 샀는지. 하여튼 중요한 게요. 예금이 7억 2,570만 원이고 거기에 보증금, 그것도 현금 걸어놓은 게 5억 3천. 이금에도 이게 12억 6천입니다. 12억 6천 현금이 있다. 돈이 12억 6천이 있다. 보증금액이 5억 3천 빼고도 예금이 7억 2,570이다. 제가 한번 이게 계산해 봤죠. 20년 판사를 했다.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한 5천만 원 잡고요. 그럼 한 10억 정도가 이게 전 재산 10원 안 쓰면 현금이 10억 5천만 원씩 다 모으면 판사 월급을. 근데 노회찬이한테 뭐 후원금도 내고 뭐 돈도 많이 내던데. 그러면 이게 10억이에요. 근데 마흔이 가지고 있는 거는 12억 6천이다. 로스쿨에 다니는 장남도 예금이 6,119만 원이다. 로스쿨까지 보내려면 이게 돈도 대학 다니면 많이 드는데 보통 사람들이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돈이 꽤 들죠. 꽤 들어요. 근데 마흔역은 상속받은 것도 없고 부인이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는 그대로 써야 되고 근데 예금이 거의 7억 2,570에 부정까지 전 재산이 15억이 넘는다. 이게 보통 뭐 집을 잘 사고 옮겨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또 이게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투기한 것도 없잖아.
부동산 뭐 전부 예금이니까, 돈이니까. 이런 게 저는 좌파들의 그 위선이라고 봅니다. 좌파들이 다 이래요. 전부 그 겉으로는 게 평등한 사회에 똑같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우리 필요에 따라 나눠 먹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근데 평생에 그 판사만 청렴하게 한, 그러게 그 애 키우고 부인도 없이 생활하고, 보통의 그 적자 안 보는 거면 되게 전 다행이다. 청렴한 판사들, 옛날에 뭐 정성들 중에 청렴한 사람들 중에 끼니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옛날에 공무원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야, 이런 거 보고 여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많이가 현금을, 저도 이게 깜짝 놀라서 저보다 많으니까. 예금 들고 있는 거 저보다 많이, 전 재산은 모르겠는데 예금 들고 있는 거는 이게 보통 예금을 7억 얼마씩 들고 있는, 혼자 버는 게 공무원 중에 우리나라 몇 명 있을까? 몇 명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공산주의자 뭐 노동운동, 옛날에 미국이 뭐 광주 민주운동 때 미국이 몇천 명을 학살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좌파 성향, 그 다음에 그 판결, 좌파 판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만약에 재산 문제는 제가 좀 관심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파헤쳐 보니 어마어마한 이게 그 재산인데, 이게 그 가족 관계나 모든 걸 파헤쳐 볼 때는 모으기 쉽지 않은 돈이다. 씀씀이가. 그렇잖아요. 아들 로스쿨 보내고, 아들도 예금 6천만 원이 넘는다. 로스쿨 학생이. 이렇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는 엄청난 게 그 현금으로만 한 13억 가까이 되는, 야, 이런 게 다 어디서 났을까? 다 모아도 이게 이 정도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한 번에 그 만약 재판관 방송을 보면 한 번에 그 해명할 계획에서 해명해 보세요. 이런 걸 청문회에서요, 좀 날카롭게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국민의힘이 청문회 안 가버리고, 가봤자 그 국회의원들이 좀 날카롭게 그 추구하는 게 없어요. 월급을 다 하고 어디 쓴지 해가 어떻게 늘은지 재산이 좀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대충 너만이 죽게 살기로 청문 물고 늘어지 봐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물론 그때 만약에 재판 보이콧했지만, 전부 문영배 재산도 그래. 이렇게 늘어났으면 법사위에서 불러서라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재산 신고를 포함을 합니까? 옛날에 김남국이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은 왜 이렇게 현금이 거의 한 13억에, 아들과 하면 13억이 넘죠. 아들같이 하면. 이게 어떻게 이래 되는지, 도대체 카드나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제가 판사 월급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게 만약에 제가 출발할 때 거의 마이너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영배가 뭐 3억이 평균인데 이건 예금만 이러니, 만약은 정말 이게 한번 제대로 해명을 해봐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앞으로 이런 재판관들이 많아요. 좌파들 중에. 제가 하나하나 한 분에게 그 위선, 두 얼굴, 이중 얼굴을 한 분에게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